네, 안녕하세요. 운영수입니다. 국제 정세를 그렇게 발빠르게 따라가진 않고 있고요. 요즘 좀 게으르게 하는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올해가, 저희가 뭐 코로나 3년 차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 침공하면서 어떤 경제 위기라기보다는 어떤 리세션, 인플레이션 다 겹쳐가지고 난해한 상황인데, 전체로 봐서 별로 이제 좋은 소식이 없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 대단히 제가 판단하기로는 이제 현재 상황도 대단히 이제 뭐라 규정하기 힘든 불확정성이 굉장히 크고요. 그럼 이게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냐에 대해서도 대단히 이제 불확실성이 이제 큰 상황인데, 이와 비교하자면 사실은 이제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조용한 것 같지만 사실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불확실성 속에서 어, 엄청나게 이제 중요하진 않지만 엄청나게 큰 변화로 볼 수는 없긴 하지만 굉장히 유의미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거창할 수도 있는데 이제 라틴 아메리카 핑크타이드 이제 현 단계 2022년 현 시점의 상황이 어떤가를 주로 좀 살펴보도록 할 예정인데 이제 그 핑크타이드는 그러니까 개념상에 뭐 여기 논란이 있긴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이제 1999년에 우고 차베스가 베네수엘라 대선에서 승리하면서 그 자체로 이제 시작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로부터 시작됐으니까 이제 20년이 넘는 정치 현상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20세기의 라틴 아메리카 역사에서는 좌파가 이제 선거를 통해서 승리한 경우가 극히 이제 예외적이었는데,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는 이제 살바도르 아엔데가 1973년 쿠데타로 70년에 이제 집권을 하고 73년에 이제 피노체트 쿠데타로 이제 비극적인 결말을 내리죠. 그래서 이제 라틴 아메리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좌파들에게 과연 그 선거를 통한 평화적 발전 경로, 사회주의로 이 길이 가능하냐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인 인식을 이제 하게 됐는데, 역설적으로 바로 이제 그러면서 동시에 1959년 쿠바 혁명부터 시작된 이제 무장투쟁을 통한 사회 변혁의 경로와 이제 압도적인 어, 활동가들의 선택이었던 이곳에서 어, 불과 이제 얼마 되지 않은 시기에 이제 그 새로운 그 선거혁명들의 연쇄 또는 도미노 현상들이 일어나는 게 이제 핑크타이드로 볼 수 있는데, 이게 벌써 이제 20년을 경과하면서 많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핑크타이드를 이제 주도했던 우고 차베스가 2013년 사망하면서 사실상 구심이 없는, 그리고 또 이제 우고 차베스의 이제 아주 견결한 멘토이자 동맹이었던 이제 피델 카스트로가 이제 사망하고, 또 쿠바 혁명 역시 이제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면서 상당히 복잡한 상황이 됐던 게 2010년대 중반인데, 그리고 또 그러니까 핑크타를 주도했던 베네수엘라에 대한 이제 미국과 이제 우파의 공세가 시작되면서 베네수엘라가 이제 경제 위기에 빠지고, 그다음에 이제 핑크타이드 첫 시기에 집권했던 세력들이 연이어 이제 그 선거에 패하는, 그래서 정권 재창출이 실패하는 시기들이 이어지면서 핑크타이드에 대한 핑크타이드 위기 또는 이제 그 실패 뭐 이런 식의 평가들이 나오는 시기를 겪었는데, 2010년부터 2022년까지 이르는 이제 코로나 이 시기에 역설적으로 이제 그 새로운 변화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핑크타이드에서 그러니까
2006년에 사실은 이제 그 온두라스에서 좌파 정부가 축출을 당하죠. 의회 쿠데타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페루라든지 콜롬비아 같은 나라는 이제 핑크타이드하고 전혀 관계없는 나라로 치부했다. 이런 나라들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그 좌파 후보가 승리가 이루어지는 반전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칠레 같은 경우도 칠레는 약간 좀 맥락이 다른데 피노체트 독재 이후에 콘서타 영어랑 콘스테이션이고 그 협동정부라는 이름하에 이제 과거 이제 그 우파 기민당과 좌파 사회당 그러니까 공산당을 배제한 이 이제 좌우 중도 좌우 연합이 이제 오랜 기간 지배를 하죠. 근데 이제 내부적으로는 또는 이제 급진적 시각에서는 피노체트 없는 피노체트주의라는 비판을 받았는데 어 이제 칠레 같은 경우에 이제 이 세대 이후에 이제 새로운 세대가 정권을 잡고 그다음에 피노체트주의를 이제 집약한 헌법을 개정하는 과정들이 이제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어 핑크타이드의 이제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2000년대의 역동적 변화에 비해서는 약간 규모는 작아졌지만 또 상당한 변화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발제는 이런 상황들 몇 가지 중요한 사건 중심으로 점검할 거고요. 그래서 제 발표문에 이제 그 위키에서 따온 이제 그 핑크타이드 타임라인이 있습니다. 1999년에서 2002년까지. 그러니까 이제 간단히 이제 이 그림을 보시면 원래 좌파 정부가 없다면 그냥 흰 공백이어야 되는데 어, 여러 수준의 이제 그 막대 그래프는 이제 좌파의 집권 기간인 거죠. 그래서 그 좌파들이 상당히 많은 나라에서 집권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르헨티나부터 시작해서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브라질, 칠레, 쿠바, 그다음에 작은 나라 생략하고 뭐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음, 그다음에 이제 베네수엘라까지 이런 나라에서 특히 이제 뭐 쿠바는 혁명 사회주의 국가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베네수엘라도 경제 위기와 그 국내외적 공세에도 불구하고 이제 차베스의 후계 체제가 아직 그 21세기 사회주의를 지향하면서 버티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그 90년대, 2010년대 오면서 이제 흰 공백들이 많이 보이는 시점들이 이제 보자면, 정권을 이제 놓치는 그런 시기가 되는 거죠. 브라질 같은 경우가 그랬고, 칠레도 이제 오랜 기간 그 좌우 합작에 의한 정부가 정권을 상실하고, 어,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죠. 그다음 그런 것을 거의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첫 번째 다루는 이제 2019년에 볼리비아의 쿠데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사실 이제 에보 모랄레스는 그 사실 3연임에 성공하고 헌법을 바꿔서까지 가면서 이제 4연임을 시도했는데 그게 역풍을 맞은 거죠. 역풍을 맞으면서 사실 선거 자체가 부정선거는 아니었는데 우익과 이제 그 국제 적 공조들 우파들의 국제 공조에 의해서 모랄레스 정부에다 공격들이 이제 감행된 거죠. 그래서 이제 에보 모랄레스의 이제 사회주의로 향한 운동, 모비미엔토 알 소셜리스면서 이제 정당 이름이죠. 그다음에 이 정당이 이제 호카제베 농민들의 당이기 때문에 이제 그 원주민 운동의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 정부가 이제 그 쿠데타 공세 때문에 이제 붕괴가 되는 거죠. 붕괴가 되고 우파 과도 정부가 이제 수립이 되죠. 우파 과도 정부는 어, 재선거 실시를 위한 그 행정적 정부의 역할을 한 게 아니라 실제로 그 전에 모랄레스 정부 2006년부터 19년까지 모랄레스 정부의 반신자유주의적 친민중적 정책 기조를 전부 무효화시키는 흔적을 지우면서 다시 이제 친미적 우파적 신자유주의로의 이제 복귀를 추진한 거죠. 짧은 시간에.
그래서 이제 그 2020년 10월에 이제 대선이 열리는데 이때 이제 에보 모라스가 출마할 수 없기 때문에 루이스 아르세를 후보로 내세워서 그 대응을 하죠. 근데 여기에서 결선 투표 없이 역사적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미의 이제 그 선거 정치를 쭉 보게 되면 그 세력 분포들이 1차에서 결선에서 이기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어요. 근데 어쨌든 볼리비아에서 쿠데타와 우파 과도 정부를 거치면서 다시 쿠데타를 무효화시키는 이제 이런 승리를 거뒀다는 것은 굉장히 큰 역사적 사건이죠. 그러니까 역사가 거슬러 가게 되면 20세기에 이제 특히 후반기 냉전 체제 아래서 남미는 그 군사 쿠데타 좌파 내지는 진보적인 인물이 강해질 때마다 이제 군부가 개입하면서 쿠데타에 이어 쿠데타로 이어지는 그런 역사를 가졌는데 2002년 이제 베네수엘라에서 그러니까 우고 차베스가 이제 새로운 21세기 아이콘이 될 수 있었던 거는 우파와 이제 군부가 연합한 미국을 배후에서 지원하면서 했던 이런 쿠데타를 뒤집었던 힘에서 사실은 이 핑크타이드가 시작된 거거든요. 정권 그러니까 대선에서 승리한 건 1999년이지만 사실 차비스무라고 표현하는 차베스주의의 이제 정치 운동이 하나의 움직일 수 없는 사실로 된 거는 2002년 그 쿠데타를 뒤집은 역쿠데타 민중투쟁이었고 2002년이 사실 2019년에 볼리비아에서도 다시 재현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이제 역사적 사건이었고 그래서 이제 루이스 아르세 후보가 표를 보시면 약 339만 표로 칼로스 메사 전 대통령을 거의 2배 차이로 누르고 이제 승리를 거두고 상하원에서도 압승을 거둔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2020년 말부터 이 시기부터 좀 제가 봤을 때는 좀 변화들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페루인데 페루는 이제 뭐 여러분 잘 알기 힘든데 어쨌든 간단히 얘기하면은 1980년대 90년대에는 샌드로 루미로스라고 하는 이제 마오주의 게릴라 그룹이 아주 강력했고 그래서 군사 독재 그다음에 민간 독재 특히 이제 그 후지모리 체제 하에서 이제 그 주변 국가는 전혀 다른 경로를 걷고 어떤 정치는 사실 부재한 이런 이제 나라로 볼 수 있는데 작년 이제 2011년 4월에 이제 그 대통령 선거에서 전혀 예상 못했는데 페드로 카스티오 후보가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페드로 카스티오는 교사 출신이고 그래서 그 교사 파업을 이끌면서 전국적으로 알려진 정도에 불과하고 전혀 정치적으로 이제 그 지명도가 있는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가 속한 리브레 페루라고 하는 자유 페루라는 정당은 되게 좀 독특한 정당이에요. 원래는 그 지역의 토고 세력의 개인 정당인데 일부 이제 그 막스 레닌주의자들이 결합하면서 했고 그다음에 공식적으로 당의 강령이 막스 레닌주의 강령이에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전혀 제도 정치에 들어갈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정당이었고 어, 심지어 이제 국회의원 한 명도 없는 이런 정당인데 페드로 카스티오가 이제 이 반, 반정부 세력에 부심됩니다. 부심이 돼서 후지모르의 딸 케이코 카스티오하고 맞서서 이제 투표를 하게 되죠. 투표를 해서 결선 투표에서 그러니까 이제 1차 투표로 보시게 되면 뭐 거의 그 후보가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약 18%, 19% 득표로 1위를 차지해서 결선을 가게 되는데 결선에서 이제 좌우에 이제 그 박빙의 승부가 되죠. 박빙의 승부가 됐는데 어쨌든 근소한 차이로 4만 표 차이로 박빙의 승리를 거두죠. 그러니까 이제 후지모리 측에서는 이제 소송을 포함해서 법률적인 여론 작업을 모두 포함해서 방해 공격을 펼쳐서 이제 당선을
무효화시키려고 했지만 결국 이제 그 선거 이후에 에, 당선이 됐고 7월 말에 28일에 이제 카스티오의 정부가 공식적으로 출발합니다. 그래서 카스티오 승리는 전혀 예상 밖의 상황이고 교사 파업이 이외에는 뚜렷한 정책 경력도 없고 지역 정당이 불가한 상태인데 대선에서 승리하고 제1당을 얻어서 이제 예상치 못한 어떤 정권 교체가 일어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어, 그렇지만 이제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이제 그 그러니까 대통령 당선됐지만은 의회에서 기반이 약하고 그다음에 우파의 이제 전방위적 공세 때문에 거의 뭐 정치를 하기 힘든 상황들이 계속 집권 이후에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칠레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칠레 같은 경우도 총선에서 이제 가브리엘 보리치라고 하는 그 젊은 좌파 후보가 대통령이 됐죠. 그래서 국내 언론에서도 보도가 제법 되는 편이긴 한데, 에, 근데 실제로 이제 보리치의 이제 승리의 의미를 갖다 좀 제대로 전달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2019년에 이제 그 19년에 민주항쟁이 있었습니다. 시작은 발단 아주 사소한 거였어요. 지하철 요금 인상에 대한 이제 항의 시위가 수도 상태하고 전체의 어떤 전 도시적 활동으로 발전하고 전 민중적인 이제 항쟁이 됐죠. 이 시기는 이제 과거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사회당 정부가 처음으로 이제 우파 정부에게 이제 빼앗긴 이후 상황에서 새로운 그 정치의 중심성, 주도성이 이제 쇠퇴하고 가두투쟁 중심, 그러니까 가두투쟁이 중요해진 그런 시점에서 항쟁이 발생하면서 이제 그 우파 정부를 무력화시킨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연장선에서 그 투쟁의 결과로 이제 그 재헌의회가 소집됩니다. 이게 단순하게 몇 가지 정책의 변화로 바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이제 사회 변화가 필요한 판단 그런 요구 때문에 한편에서는 재헌의회가 소집되고 그다음에 이제 피네라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011년에 이제 대선이 이제 치러지는데 그 대선에서 그 뭐 이름 좀 난해한데 뭐 존엄 승인이라는 그러니까 이제 존엄을 승인하라 이제 이런 뜻인데 이제 어쨌든 그 크게 보면은 우파 연합과 기존 그 사회당 연합과 이제 새로운 연합 이 3파전에서 이제 존엄 승인이 이제 그 피노체트 이후 시대를 지배했던 주류 좌파를 주류 중도 좌파를 제끼고 이제 결선 투표에 진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새로운 학생운동 세대, 특히 이제 이걸 주도한 거는 1910년대부터 이제 학생운동, 고등학생, 대학생들의 교육개혁 투쟁이 새로운 변화의 축이었는데 이들의 이제 정치 세력화가 여러 그룹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구심이 거의 광역전선, 폭넓은 전선이라고 해서 이제 프렌테 암플리오라고 하는 FA하고 여기에 이제 칠레 공산당이 이제 그 결합을 한 거죠. 결합을 해서 이제 대선에 임해서 이른바 이제 주류 정치의 양대 세력을 제끼고 정권 창출에 성공한 거죠. 현재 재원에는 이제 그 작년 2000년도에 이제 출범해서 새로운 헌법 초안을 완성시킨 거죠. 완성시켜서 이제 과정은 재원회를 위한 설치를 할 건지 말 건지는 국민투표에서 통과되고, 그다음 재원회 의원을 선출하는 선거가 있었고, 그다음에 재원의회에 선출된 재원 의원들이 이제 선거를 작성해서 지금 현재 새 헌법 초안을 완성했고 새 헌법 초안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입각해서 이 초안을 승인할지 여부를 9월 22일 국민투표를 통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작년 말 이제 11월에 온두라스에서 이제 또 굉장히 주목할 만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건 뭐냐면 제가 이제 핑크타이드에 대해서 두 번의 이제 쿠데타가 일어났어요. 실제로 세 번이죠. 제일 처음이 온두라스 2006년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파라과이에서 또 현직 대통령을 갖다가 축출하는 쿠데타 있었고, 그다음에 브라질에서 이제 지우마 호세프 세 번의 이제 쿠데타죠. 양상이 이제 과거와 달라져서 과거는 군대가 직접 나서서
현직 대통령을 제거하는 형태를 취했다 그러면 지금은 미국과 우파 전술도 변해서 군대 대신에 이제 군대 또는 경찰이 뒤를 바치지만 실제로는 국회 내에서 탄핵하는 이런 식의 역할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06년에 마누엘 셀리아 이 사람은 원래 이제 약간 리버럴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을 이제 대통령이 쫓아냈죠. 2006년에. 그래서 북외로 망명 갔다가 다시 이제 돌아와서 반정국 세력을 규합해서 리베르타디 레푼다시오네에서 자유와 재건이라는 당을 규합했고 지난번 선거에서는 실패했지만 2011년 11월 선거에서 마누엘 셀라야의 이제 파트너 부인인 시오마라 카스트로가 이제 그 투표에서 승리한 거죠. 온두라스는 결선 투표제가 아니고 단선 한 번에 결정하는 거여서 이번에 두 번째 출마한 선거에서 시오마라 카스트로가 압도적으로 거의 15% 이상의 압도적인 차이로 승리를 거둔 거죠. 그래서 이제 온두라스 선거의 의미는 핑크 타이드를 이제 뒤집은 첫 반동이었던 2009년 쿠데타를 다시 뒤집어 좌파가 정권에 복귀하는 역사적 사건이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2000년 베네수엘라, 그다음에 2020년에 이제 볼리비아에 이어서 온두라스에서도 이런 역사적 사건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베네수엘라에 이제 어쨌든 민족 한계에 미치지 못하지만 어쨌든 이 작은 중앙아메리카 작은 나라에서도 미국과 우익이 이제 언제든지 정권을 날릴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도 다시 역으로 뒤집어서 이제 그 쿠데타를 선거혁명을 이겨낼 수 있었던 사례를 창출한 굉장히 역사적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이제 콜롬비아는 사실 이제 그 거의 50년 걸친 내전으로 초토화 돼 있는 나라고, 뭐 2000년대, 90년대, 2000년대 한때 이제 반군이 전 국토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던 그런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5월에 열린 이제 그 콜롬비아 대선에서 좌파의 선거 연합이 이제 역사적 협약에 이제 그 구스타보 페트로 후보가 이 양반 역시 이제 그 소규모 그 무장 반군 출신이에요. 무장 투쟁했던 출신이고 수도 보고타 시장을 저는 역임한 바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1차 투표에서 40.43% 득표를 해서 결선에 이제 진출했는데 그 이삼위 후보가 상당히 좀 표를 얻었기 때문에 과연 승리할 수 있을까 그랬는데 6월 19일 결선 투표에서 50.44%로 상당히 이제 격차가 좁혀졌지만 승리를 한 거죠. 콜롬비아에서도 그 전에 이제 50년대 약간 진보적 정부가 있었지만은 사실상 이제 좌파 정부가 출범하는, 그러니까 이제 핑크 타이드에서 이제 거의 외부라고 보였던 데까지 확장이 된 거죠. 근데 콜롬비아는 이제 60년대 시작된 게릴라 투쟁으로 50년 내전을 겪고 정상적인 정치가 불가능한 나라였고, 그다음에 우익 독재 아래에서 군부와 우익 무장단체의 파라밀리터라고 하는 무장단체의 폭력이 일상적인 나라. 지금도 평화협정이 맺어졌지만 굉장히 1년에 수백 명의 전 게릴라 또는 지역사회 활동가, 지역사회 또는 현장 지도자들이 피살되고 있습니다. 2012년에 평화협정이 시작돼서 반군 중에서 주력인 파크라고 하죠. 콜롬비아 혁명군과 평화적 협정이 체결되고 이것이 2016년 국민투표로 승인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핵심 세력이 파크였기 때문에 어쨌든 큰 의미에서 보면 사망자 22만 명과 피난민 700명이 발생한 52년 내전이 종결됐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제 무장투쟁을 계속하는 반군은 있지만 어쨌든 콜롬비아 정치는 이른바 정상화의 길을 돌았었고 여전히 전 게릴라 전사들과 사회운동가들에 대한 우익 무장 세력들의 태해가 빈번하게 일어나지만 선거 과정을 통해서 게릴라 출신의 좌파 정치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역사적 사건이 발생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좀 전체적으로 보자면
10월 2일에 이제 브라질의 대선이 열립니다. 여기에 2002년부터 2010년까지 집권했던 이나시오 룰라 다 시우바가 다시 재출마를 하죠. 재출마를 하면서 하는데 현재 뭐 작년 이후에 물론 이제 그 감옥에 갇혀서 부패 문제로 감옥에 갇혀서 출마 여부가 불확실했던 시기가 있지만 어쨌든 법률적으로 그것들이 다 정리되면서 현재까지는 뭐 압도적인 집권 자이르 보우소나루 대통령보다 거의 10% 이상 여유 있게 앞서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질문. 아니 마치고요.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브라질이 룰라가 승리하는 경우에는 라틴 아메리카 주요 국가에서 모두 좌파가 정권을 잡는 초유의 상황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왜 그러냐면 역시 이제 2018년에 좀 전 시기에 2018년에 멕시코 같은 경우도 이제 좌파 집권을 못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가 승리해서 멕시코에서 좌파 정권이 수립된 거죠. 수립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블루 칼라는 우파고요. 레드 칼라가 이제 좌파인데 이제 이게 이제 그림은 2011년 상황이면 핑크타이드가 거의 정점인 이제 이 시점에서는 브라질, 베네수엘라 위에 빠지는 데가 콜롬비아입니다. 그리고 저 위쪽에 멕시코가 빠져 있고요. 두 나라가 이제 빠져 있던 상태고 칠레가 이제 일시적으로 이제 그 우파한테 넘어갔던 시기였고, 그다음에 2018년 하게 되면 좌파 정부가 이제 현격하게 줄어져 있는 상태죠. 줄어든 상태고, 그러니까 오른쪽에 보이는 이제 베네수엘라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볼리비아 뭐 이런 정도 빼놓고는 사실 다 좌파 정부가 잡아도 별 볼일 없구나 다시 후퇴하는 그런 상황들이 연출됐다가 제일 오른쪽에 제일 위에 있는 멕시코가 이제 좌파 정부 오브라도르 정부가 있죠. 그다음에 이제 이쪽에 보게 되면 베네수엘라하고 나머지 있는 큰 덩어리에서 좀 전에 말씀드린 콜롬비아 위쪽에 콜롬비아, 오른쪽에 큰 덩어리인 브라질까지 좌파 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우파는 극소수 하여튼 몇 개 나라를 제외하고는 웬만한 데서는 전부 다 좌파 정부가 수립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우익의 전방위적 공세 속에서 핑크타이드 좌파는 선거를 통한 집권을 이어가고 있다.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거시로 보자면 20세기 후반 냉전 시기에 무장투쟁이란 전략을 통해서는 59년 쿠바와 1978년에 니카라과 외에는 성공하지 못했고요. 칠레의 경우 뼈아픈 경우는 남아 있었는데 포스트 냉전 시대에 우고 차베스, 피델 카스트로, 브라질의 룰라 이 세 사람이 출범시킨 상파울로 포럼, 라틴 아메리카 좌파 정당들의 연합체입니다. 이들의 이제 선거혁명 프로젝트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핑크타이드를 주도하는 결정적 역할을 한 급진블록, 핑크타이드에 이제 말하자면 룰라는 상당히 온건한 정책을 썼다 볼 수 있고, 칠레 이제 미첼레 바칠레도 마찬가지고요. 그에 비하면 이제 우고 차베스나 피델 카스트로는 이제 급진적인 블록에 속하는데 이 두 지도자가 사망하고 급진 블록의 이제 중립성이 흩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미국이 전방위적 압박 속에서 베네수엘라를 속도에 의해 작살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급진 블록이 이제 약화돼 있는 상황이고, 볼리비아의 에버 모라레스도 급진파의 한 축이었는데, 볼리비아 그다음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최근에 볼리비아 온두라스에서 쿠데타로 전복된 좌파가 완강한 투쟁을 통해서 선거를 통해서 투쟁과 선거를 통해서 정권에 복귀하는 역사적인 성과를 거뒀다는 것이죠. 현재 이제 보자면 뭐 칠레나 볼리비아를 제외하면 이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제 민주운동, 사회운동의 동력과 선거 정치의 이제 유기적 결합 여기는 좀 있는 편이고 나머지는 이제 이게 유리되거나 유리되거나 관계가 이완되는 문제점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선거혁명을 통한 승리, 대선을 통한 정권 장악이 곧 좌파 정당의 대중적 기반,
또는 정치적, 조직적 공고화가 취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함에도 어쨌든 라틴 아메리카 좌파는 미국의 뒷마당이라는 곳에서 제국의 정치에 맞서는 행진을 해나가고 있다는 것이고, 이 점은 제가 처음에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현재 국제 정세에 비추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변화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